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어른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폐 아이들은 관심이 매우 좁습니다. 하지만 그 몰입의 힘은 대단합니다. 자폐인이 몰입을 하면 비자폐인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성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엘사에게 포도 그림이 들어간 책을 모두 찾아와 보라고 하면 엘사는 순식간에 수십 권의 책을 찾아옵니다. 이런 능력이 확장만 된다면 그게 바로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사를 키우는 내내 제 숙제는 이 관심과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숙제보다 더 중요한 꼭 지키고 싶은 두 가지 가치가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 관계를 망치지 않는 것. 둘째, 공부 정서를 망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아이를 푸시하고 윽박지르고 혼을 내기보다는 상냥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안심시켜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가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무서운 소리가 나. 귀마개 좀 주세요. 엄마, 귀마개 좀 주세요. 안 그래도 두려운 게 많고 어려운 게 많은 아이들이에요. 안 그래도 그 짧은 인생 내내 압박을 느끼고 부족함만 느끼고 많이 위축되어 있을 아이들입니다. 즐거움이 너무 적은 아이들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걸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고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은지 그걸 꼭 이 아이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하루하루 나와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노력하는 건 당장 아웃컴이 나오는 일이 아닙니다. 옛날 계몽사에서 나온 디즈니 북 중에 웃지 않는 공주라는 책 혹시 아시나요? 마치 그 동화 속의 웃지 않는 공주처럼 나를 봐주지 않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를 웃게 하고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교감하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그 노력의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이와 밀도 높은 상호작용 놀이를 한다는 건 단어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워크지를 푸는 것보다 산수를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아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스스로 궁금해하고 잘하고 싶어하고 공부를 배우고 싶고 문제를 풀고 싶어 할 때까지 그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방이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흥미가 확장의 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아이가 너무 집착한다는 이유로 책을 다 치워버린 적도 있고요. 또 너무 한 가지 음악만 들어서 한 가지 영상만 봐서 그건 절대 틀어주지 않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건 폭력이었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어떤 것에 집착한다고 해서 절대로 영원히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더 느리지만 더 진하게 소화시키는 겁니다. 다 소화가 되면 아이는 스스로 관심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분명 점점 빨라집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는 아이가 좋아하는 거라면 그게 영상이든 음악이든 책이든 물건이든 절대 놓치지 않고 어떻게든 거기서부터 확장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다 잡아두지 못할 정도로 좋아하는 게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확장시키기 때문에 전 살짝 거들어만 줘도 됩니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져서 언제나 하루가 모자랍니다. 정말 가르치고 싶은 게 있다 하더라도 공부 정서를 망치지는 않겠다는 원칙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책상에 앉히지 않고 하기 싫어하는 공부는 시키지 않습니다. 5분 만에 즐겁게 배우게 하려고 5시간을 준비할 때도 있습니다. 엄마나 무슨 치료사가 말하길 아이가 집중을 못했다, 참여도가 낮다 라고 할 때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을 잘못 잡았다. 둘째, 효과적인 학습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 셋째,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다. 여기에 아이의 잘못은 없습니다. 아이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잘못은 어른의 판단 부족, 어른의 역량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탓하고 아이를 혼낼 이유는 없는 거겠죠.
많은 분들이 자폐 아이들과 어떻게 놀아주면 좋을까 고민하시고 계셔서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감히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렸고요. 관련하여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영상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제 가치관은 이러하고 다행히 제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아이가 성장해왔고 이렇게 계속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해서 공유드리니 참고로 봐주십시오. 영상을 보시면서 얘는 원래 이런 아이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이랬던 건 전혀 아니에요. 엘사가 정말 좀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모두에게 적용시키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사도 이 한 과정이 정말 쉽지는 않았고요.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어떻게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또 다른 것들로 확장을 시키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건 마이 벌룬이라고 엘사가 까투리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정말 좋아하는 영어로 된 에피소드예요. 그래서 이걸로 영어도 배우고 영어로 놀이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캡처를 다 해서 파워포인트로 영어 대사를 써서 책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엘사한테 보여줬는데요. 네, 엄청 좋아했습니다. But it's ours. I wanna play with the balloon too. My balloon has popped. So kind of you. Thank you so much. I'm flying. Good. Oh, Mom, Hatchie is flying away. 끝났어. 재밌지? 응. 책 좀 줘. 이 책 줘? 응. 프린트해줘? 응. 엘사가 마지막에 책 좀 줘라고 하잖아요. 전 이렇게 스스로 원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영상 미디어가 무슨 절대 악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거 정말 전문가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고심해서 만든 그림이고 문장들이고 이야기예요. 여기에 문화가 있고 정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걸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동영상 미디어면 악이고 이게 책으로 나오면 선인가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활용만 한다면 뭐든지 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엘사는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책 형태로 보여줬고요. 엘사가 출력을 원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사가 제목을 붙이고 표지를 만들었고요. 정말 재밌게 매일매일 잘 읽고 있습니다. It's not your balloon. Yesterday I want the balloon. What the Noise. noise? But it's Tower. I want to play with the balloon too. What should we do? Let's give the balloon to the baby hat. 이렇게 관심 있게 읽으면 어떤 책보다 무슨 옥스포드 교재보다 더 효과적인 읽기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내만 놓아도 엘사가 영어를 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 연습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주인공을 바꿔서 페파와 또 호비와 호비 친구들이 주인공이 된 비슷한 내용이지만 주인공들이 바뀐 또 다른 마이 벌룬 책을 자기만의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본과 엘사가 만든 엘사본 두 권의 책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형놀이로도 확장이 됐습니다. 이거 우리들 복수다. It's ours. 호비도 폭로가고 놀래. I love the balloon. I love the balloon. 호비야. 야, 누나가 집에 가서 풍선 불어줄게. 호비 풍선 안 돼. 집으로 못 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한테 호비에게 전해주자. 그러다 풍선이 하나밖에 없어. But we only have one balloon. 그렇다면 우리들이 뭐하고 노는 거? 다른 놀이를 하면 돼.
저랑 이렇게 놀이하는 걸 보시면서 가끔 상호작용이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저랑은 되지만 또래들과는 거의 되지 않아요. 친구들은 저처럼 이렇게 엘사를 따라가 주지가 않기 때문에 또래들과의 놀이는 아직 많이 어렵고요. 하지만 예전을 생각해보면 예전에는 이런 놀이 자체도 쉽지가 않았었고 저를 껴주지도 않았었거든요. 저는 엘사의 사회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엘사도 그럴듯한 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날이 또 올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언젠간 친구들과 놀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매일 즐겁게 놀이하고 대화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놀던 아이였는데 이제 저랑 노는 걸 더 좋아하게 됐고 대화가 뭔지 전혀 개념이 없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저에게 끝없이 말을 걸게 되었고 저를 믿어주고 또 제가 해보자고 하면 싫어도 한번 해보고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점점 이제 투명인간 취급하던 엘리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엘리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오늘 엘리와 엘사가 함께 노는 영상인데요.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시라면 이렇게 또래를 보고 따라하고 이걸 지속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실 거예요. 조금 볼게요. 여기까지 해보자. 자, 뚜뚜. 앞으로. 아빠 이제 잘하지 않아? 엄청 잘하지. 자, 그다음 뚜뚜. 빙글빙글. 이게. 됐어. 이제 빙글빙글하고 무지개하고 이렇게 쿵쿵쿵 뛰고 반짝반짝. 자, 엘사야, 너는 자기소개부터 연습하자. 야. 자,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개반 차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개반 차이사입니다. 자, 이렇게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무지개반 7살 차이사입니다. 저는 7살 차이사입니다. 네, 이게 저희한테는 좀 놀라운 일이거든요. 엘사는 엘리를 보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새 이렇게 엘리를 재밌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에서 2개 만들기는 정말 어렵고요. 2개에서 3개 만들기도 정말 어려운데요. 10개가 되면 20개가 금방이고 50개가 되면 100개가 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지금 당장 단어를 몇 개 더 알고 또 뭐 산수 문제를 더 풀고 시계를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아이가 그거는 얼마든지 나중에 아이가 의지를 가지면 사실 배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호기심을 키워주고 관심을 키워주고 또 많은 것들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부모님들 또 교사들 치료사분들이 꼭 진심으로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들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시는 걸 보면은 아이를 진짜 믿고 있나? 이 아이의 성장을 믿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정말 아이를 믿어주신다면 윽박지르기보다는 분명히 보듬어 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재촉하기보다 기다려 주실 수 있을 거고 무섭게 가르치기보다 상냥하게 안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